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요일의 여행. 김민철. 출판사 북라이프. 안녕하세요. 역마살 있는 남자, 그러나 여행 경험은 유아기인 남자. 이제 막 뒤집기 마치고 기어보려고 꿈틀대고 있는, 아직 뭘 짚고 일어서진 못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평산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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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목소리입니다. 준비한 티가 나죠? 간만에 인사라. 네, 여러분, 모든 요일의 여행 잘 듣고 계시죠? 지난 2회의 방송은 약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컨셉으로 엣지 있게, 나름 엣지 있게 그렇게 한번 제 수다를 빼고 쿨하게 해봤는데 이게 초조해지네요. 파일 길이도 짧고 왠지 우리 독자분들이 등 돌릴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카피바라님께서 6분 만에 잠들기는 힘들다고 좀만 더 길게 해달라고 댓글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타이밍이 작가와 책 소개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요일의 여행은 그 책의 구성이 산문인 에세이와 그 사이사이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시가 된 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여행 시만 소개해드렸죠. 여행 시만 소개해드렸고 오늘부터 에세이도 같이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좀 중저음인 제 목소리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다가 불쑥불쑥 놀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짝사랑하던 남자, 남편 이런 단어들이 느닷없이 나오면 그렇게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책의 저자인 김민철 작가님은 여자분이세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이 워낙 SNS 쪽에서도 유명하고 입소문을 타고 있는 책이라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자분이십니다. 이름에 철자가 문득 궁금해지네요. 저도 철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밝을 철자를 씁니다만 김민철 작가님은 어떤 철자를 쓰실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모든 요일의 여행은 신의 목소리에 좀 남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여성 작가님,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동안은 남자분들의 글만 읽었더라고요. 첫 여성 작가님의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생존에 계신 국내 작가님으로서 처음이세요. 전에 하루키 형님은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듣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읽는 걸. 근데 김민철 작가님은 제가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들으시면 그래도 잘 읽어야죠.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아주 조금만 덜고 싶습니다. 작가님 혹시 이 방송 듣게 되시면 제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 책의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과 그리고 출판사 북라이프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중구난방이네요, 멘트가. 자, 책에 나와 있는 작가님에 대한 소개 글을 읽어드리면, 김민철, 남자 이름이지만 엄연히 여자, 카피 한 줄 못 외우지만 엄연히 카피라이터, 그 흔한 공모전 한번 안 해보고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안다는 이유로 2005년 광고 대행사 TBWA 코리아의 카피라이터가 됐다. 광고를 너무 몰라 회의 시간 치밀한 필기를 시작했고,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우리 회의나 할까? 라는 책을 냈다. 기억력이 너무 나빠 평소에 다양한 기록을 시작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도 냈다. SK텔레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대로 T, 이 편한 세상 진심이 짓는다. SK이노베이션 혁신을 혁신하다 등의 캠페인에 참여했다. 몇 초만이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민하는 세계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네, 이 TBWA라는 광고 회사는 되게 광고를 잘하는 회사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좀 올드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 그래서 새 사진을 되게 많이 받아놨거든? 그러니까 새를 왜 새? 새하지 말라고. 지금 빨리빨리 지금 트렌드에 맞고 유행하는 거를 빨리빨리 보여주고 자주 바꾸고 많이 보여줘야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네, 이 친구 말이 되게 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최근에 프리젠테이션에서 TBWA한테 밀렸대요. 친구네 회사가.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괜찮아요. 제 친구도 제 방송보다 김영하 작가님 거를 더 많이 듣습니다. 네, 다시 초조해지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이 길어져서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관한 서평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요일의 여행은 두텁고 예리하고 위험하다. 여행에 대한 경험과 사랑은 두텁고 여행을 통해 본 삶에 대한 성찰은 예리하고 여행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진솔한데 감각적인 그 언어는 위험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에피소드들은 이 책이 지닌 다양한 빛깔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 낭독만으로 이 책을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여행. 첫사랑과 첫 여행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의 처음은 21살에 혼자 떠난 유럽 배낭여행이었다. 혼자도 처음, 비행기도 처음, 유럽도 처음, 배낭여행도 처음. 여행은 내내 고생이었다.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니 먹을 게 없었다. 잘 곳이 없을 때엔 종종 기차역에서 노숙을 해버렸다. 결국 양말이며 티셔츠며 신발이며 가진 것 중에 멀쩡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극성맞은 햇빛 알레르기 덕분에 피부도 멀쩡한 부분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 넘는 여행을 마친 후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며 나는 어이가 없었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왜 이 땅을 떠나 그 땅에 도착해야만 하는가?
나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었다. 한국 음식도 그립지 않았다. 민박집 주인 아저씨가 마음껏 먹으라며 꺼내준 치즈만 그리웠다. 친구도 보고 싶지 않았다. 너무 보고 싶어 3번이나 들러서 보고 또 봤던 미술관 한 귀퉁이의 조각상만 다시 보고 싶었다. 짝사랑하던 남자도 잊혀졌다. 기차에서 데우지 않은 햇반을 건네주며 먹겠냐고 물었던 아저씨를 더 사랑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돌아가야만 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가슴을 탕탕 쳐봤자 바뀌는 것은 없었다. 돌아와야만 했다. 이곳이 나의 집이었으므로. 그리하여 나는 돌아온 이곳에서 이방인이 되기로 했다. 진짜 나의 집은 먼 곳에 있으니까. 그것이 시작이었다. 머릿속에서 끝없이 지구본을 돌리기 시작한 건. 끝없이 다음 여행지를 상상하고 그곳에서 행복한 나를 상상하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나를 상상했다. 어쩌면 그곳이 나의 고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파리의 뒷골목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이, 이름 모를 섬마을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모든 곳이 나의 고향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서울은 때로 즐거워졌다. 나는 여기에서 이방인이니까. 나는 언젠가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달과 6펜스. 윌리엄 서머셋 모음. 민음사.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우연에 의해 엉뚱한 환경에 던져지긴 하였지만 늘 어딘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 내가 달과 6펜스의 주인공 스트릭랜드처럼 결단에 가득 찬 인물이었다거나 혹은 결단을 늘 행동으로 옮기고야 마는 성공 수기들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이탈리아 소도시에서 빨래를 널다 들어와서 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브라질 오지를 탐험하면서 수첩에 이 글을 끄적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일요일 오후에 겨우 빨래를 널고 다음날 출근을 괴로워하며 이 글을 쓰는 중이다. 나는 지극히 소심하고 어설픈 확신 따위의 인생을 거는 치기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으므로 나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에 인생을 송두리째 걸 수 있는 인간형이 아니므로 21살이 아니라 37살쯤이 되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 그 정도는 알게 된다. 동시에 결국 이곳이 나의 고향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매일을 살아가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도 고향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없는 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고향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없이 여행을 꿈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생 하나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행을 준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여행 때마다 여기서 살아보면 어떨까 꿈꾼다. 이 음식이, 이 햇살이, 이 공기가, 이 나른함이, 이 매혹이. 그러니까 마주치는 이 모든 것이 일상이 되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혹시 여기가 나의 고향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깨지 않는 꿈은 없듯이 끝나지 않는 여행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생이 한 권의 역사책이라면 아마도 여행은 그 역사책의 가장 전성기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늠름하게, 화려하게. 대항해를 떠났지. 기이한 경험이었어. 잊지 못할 얼굴이 있어. 그 맛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떠날 수만 있다면, 이 전성기는 시간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좀처럼 바래지 않고 오래오래 곱씹어진다. 어떤 계절에 꺼내도 생생하게 펄떡이고 있다. 누구 앞에서 꺼내놓더라도 나만의 색깔로 찬란하다. 그러니 모든 여행자는 자신의 역사책에 전성기를 쓰는 사람, 결코 바스러지지 않을 인생의 한 챕터를 쓰는 사람, 더 빛나는 전성기를 꿈꾸며 다시 모험을 떠나는 사람. 여행자는 그런 사람. 모든 요일의 여행. 출판사 북라이프. 김민철.